아까 제가 빠진 자리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빠진 네. 자리는 왜 아까 안 그었냐면 이게 되게 헷갈려 하셔가지고 일단 좀 뺐어요. 왜냐면 안쪽에 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예. 안에서도 45도로 만나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 지금 얘는 삼방용기, 얘는 그 제비촉이긴 하지만 안쪽에서도 45도가 만나야 되는데 얘를 여기다 이제 선을 긋게 되면 너무나 헷갈려 하세요. 이쪽에. 네. 자, 어디다 긋냐면 얘 지금 숨놈들이에요. 네. 숨놈들이 나중에 여기 얘처럼 가공이 돼야 되니까 연기를 이쪽 기준으로 이렇게 잘려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어디가 기준이냐? 얘도 여기가 기준이죠. 이 안쪽 선에서 이렇게 45도가 그어져야 돼요. 자, 그어 볼게요. 자, 이쪽 안쪽, 이 안쪽 선 기준으로 한쪽만 그렇게 나와. 아니요, 양쪽 다 그어요. 아, 똑같은 방향으로요? 그죠? 아, 이놈같이 그냥 쭉 양쪽으로 크시는 것이요. 한쪽만. 반대편. 거리가 나오는 자, 게. 이렇게 그어졌어요. 어떻게 그어졌냐? 여기가 앞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자, 얘처럼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쪽 제비촉 앞면 기준으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선이 나가야겠죠. 네. 자, 저 그래서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반대면에다도 그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이 이렇게 나가 있고, 그래서 이만큼은 없어질 거다. 그 표시해 준 거죠. 자, 여기 쓸 자리 얘도 표시를 해주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쪽. 정작 남는 건 이만큼 남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 바깥쪽에 돌려놓고 안쪽 선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선생님? 그쵸. 예. 네. 아쉽게도 저번 것들이 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먹구멍을 새로 하나 다시 넣었어요. 이쪽 편에다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양쪽으로는 이제 그 숨놈을 쓰고 이쪽으로는 이제 앞놈을 쓸 거예요.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더 해보셔도 되죠. 중간에다 하나 다시 바꿔가지고. 네. 얘를 한다고 하면 킬 자리부터 먼저 톱질을 하는 거예요. 킬 자리부터. 자, 킬 자리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 두 부분 중에다가 완전히 떨어져 나갈 자리인가 어딘가를 확인을 해야 되죠. 네.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자리는 제 기준으로 왼쪽 편인 거죠. 예. 예. 여기는 남아야 되니까 네. 여기가 떨어져 난다고 표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떨어질 자리는 여기다는 거. 그래서 톱을 이 선에서 왼쪽에다 넣어야 된다. 왼쪽에다가 자, 톱자리 넣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선이 이 네. 선 왼쪽에 들어가 네, 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넣고 반대편까지 한 번에 넣기가 그러면 이 뒤집는다. 뒤집어가지고 톱이 들어간 자리가 있으니 그대로 톱 넣어가지고 톱이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근접해서 넣는다. 수직은 이 얘기겠죠. 네.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톱을 넣어줘야 이쪽도 다 잘리고 이쪽도 다 잘려가지고 가운데 남는 부분이 없겠죠. 가운데 남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끌질 하시면서 분명히 잘 안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었으면 그 다음 선이죠. 그 다음 선 기준으로 떨어져 나갈 자리를 찾는 거예요. 네. 이쪽이 떨어져 나갈 건 이쪽이 떨어져 나갈 건 당연히 이쪽 왼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겠죠. 네, 그래서 선 기준 왼쪽에다가 붙여가지고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마무리를 넣어주신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톱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써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칸 또 넣는 거죠. 자, 여기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선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 다 떨어져 나갈지 않으니까 이제 왼쪽에다 또 붙여 넣겠죠. 뒤집어 가지고 수직에 가깝게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톱들을 다 넣었다. 지금 선 1자리에 맞춰서 톱들을 다 넣는 거죠. 이렇게 넣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어떤 과정이냐, 띄어낼 자리를 먼저 띄는 거예요. 톱 넣으셨으면 끌을 활용해 가지고 뛸 자리들이 있죠. 자, 이 끝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톱을 이렇게 자르면 여기 띄어낼 수 있어요. 앞에 이 제비촉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여기 떨어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이 두 번째 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끌을 사용해서 아직 띄지 않으면 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띄는 거예요. 보통 끌질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중간에 뭔가 끌질을 하는 걸 하셨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잖아요. 끝부분이라다 보니까 중간에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이쪽이 열려 있죠. 그래서 좀 더 뭐 용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끌질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내가 원하는 선이 이쪽이 선이 있다고 하면 그 선에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앞에를 때려서 결 끊어 놓고 파내고, 자, 같은 자리에 때려도 되고요. 좀 더 깊이 넣어 놓고 파내고, 이거 반복적으로 선에다가 바로 때리지만 말고 얘를 어느 정도 파내는 거죠. 자, 파내다 보면 이 앞부분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앞에 뭐 중간에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깊이를 파면 이렇게 떨어져 낼 수 있다. 그래서 얘도 한쪽에서 다 파는 게 아니라 반절 정도를 파는 거죠. 네네. 끌질은 기본적으로 반절 파는 거니까. 그래서 뒤집어 가지고 다시 여기서 시작에 들어가는 거죠. 자, 선에다 바로 때리지 말고 앞부분 때리고 누려가지고 끌 들어갈 만한 자리 만들어주고, 다시 타격하고 들어갈 자리 만들고, 이렇게 파면 떨어져 나가죠. 가운데가 이제 옥시전이 만날 테니까. 이렇게 만나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망치를 써서 정리하셔도 좋고요. 뭐 얼마 안 되고 이거 충분히 밀어도 가능하니까 조금씩 살 잡아가지고 원하는 선까지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반절 얘도 이렇게 결을 끊어 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이게 옆부분들이 조금씩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옆에 살들이 살짝씩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좀 넓은 끌을 활용을 하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듬어야겠죠. 이 모서리 부분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다듬고 돌려가지고 이쪽도 다듬고, 이게 할 때 이 간격이 지금 한 6mm 정도 되니까 이 끌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간격이 좀 좁아지면 얘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좀 더 이제 얇은 끌들을 만들어 쓰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저런 끌을 만드는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옆부분들 다듬어줬다고 하면 잘 안 떨어지면 결이 안 꺾였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니까 다시
결을 끊는 방향으로 모서리를 살포시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부가 깨끗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엔 저 여기를 자를 거거든요. 자, 여기 자르는 거는 톱을 가지고 그대로 잘라주시면 되죠. 깊이 잘 맞춰가지고 톱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톱질하고 이런 살들이 살짝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에 맞춰가지고 남아있는 살들을 끌로 살포시 밀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다듬는 모든 행위들은 그냥 다듬는 게 아니라 먹금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계속 다듬는 거죠. 선 그은 것보다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듬을 수 있는 거예요. 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듬는 행위는 그거는 기준이 없는 부분이나 똑같다. 뭔가 어디까지라는 경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다듬는다. 그거는 다듬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가공을 했어요. 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먹금이라는 부분을 했고 떨어져 나갈 자리들을 다 표시를 해놨죠. 그 다음에 뛸 자리들이 또 있죠. 여기하고 여기를 띄어내야 돼요. 이 부분 톱을 활용하는 거죠. 사선으로 톱질을 좀 넣어주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넘어와 볼게요. 톱질 해줬으면 다듬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지금 여기가 빈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질을 하게 되면 나무가 밑에가 뜯겨져 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빈 공간에 맞는 어떤 나무들 하나 이렇게 껴놓고 다듬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다듬을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선이 남았으면 다듬는 거지 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어놨던 선 밑으로만 깨끗하게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넓은 끌을 활용을 하죠. 이렇게 좁은 끌을 가지고 여기를 다듬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좁은 끌 가지고 이거를 다듬자면 미세하게 단 차이가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끌 쓰는 게 조금 서툴다고 하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좀 넓은 끌을 가지고 한 번에 안착을 시켜놓고 그대로 밀어내면 훨씬 더 이 직선이 잘 맞게끔 가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공을 했다. 그러면 한 군데 남았죠. 이렇게 이 사선으로 자르는 부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보통 톱질을 하기 위해서는 선들이 입체적으로 그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나머지 부분들을 다 가공해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이 선하고 이 반대면에 이 선밖에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선을 새로 긋기도 못하다고 하면 나무를 하나 활용을 해가지고 톱을 쓰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은 선에 정확히 나무를 맞춰주시고 거기다가 톱을 그대로 옆에다 안착을 시키고 톱질을 해주는 거죠. 수직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 나무에다가 대면서 이 톱 수직을 맞춰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톱질하는 그런 지그들을 만들어 쓸 텐데 그 원리하고 같은 원리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이런 지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게끔 하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이런 톱질 또한 내가 기본적으로 내 자세가 좀 잡히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정말 얘는 보조로 쓰는 도구일 뿐이지 얘에 의지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보면 톱질이 그것 또한 안 늘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톱 다시 맞춰가지고 나무 맞춰가지고 손에 톱질을 살포시. 금방도 제가 톱질 또한 반절반절 했던 거는 이 경계를 어쨌든 정확히 맞추자면 한쪽에서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절반절 넣어주는 게 좀 더 반듯하게 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지금 선들을 정밀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혹시나 선이 조금 남거나 뭐 그랬다 그러면 다듬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게 뭐냐? 제비촉 맞춤 숫장부가 되겠죠. 자, 여기에 맞는 이제 암놈을 파도록 해볼게요. 네네. 이 암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공 순서가 있다. 어떤 부분이냐? 금방 여기 이런 부분들 다듬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냐? 밑에가 빈 공간이 있으면 얘를 다듬을 때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 힘을 쓰게 되면 밑에가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타격으로 뭔가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 가해지는 충격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빈 공간을 놓고 하기가 나무를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제비촉 맞춤의 암놈 같은 경우는 이 제비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가공해내고 그 다음에 이 촉이 들어가는 이 장복구멍을 파게 돼요. 그래서 먼저 떼야 될 거는 이 부분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가공을 해보면 이 부분 깊이 그때 우리 5mm 그었기 때문에 깊지 않아요. 그래서 그 깊이 감안해 가지고 톱질을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 사선에 맞춰 가지고 깊이가 깊지 않다는 거 감안해서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고, 톱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나무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편하신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 꼭지점을 벗어나게 되면 톱질을 하거나 할 때 벗어나면 여기는 상처가 남는 거예요. 네. 우리가 뛸 자리는 이 부분만 떼어내기 때문에 이 선을 벗어나서 이 바깥으로 뭔가 톱질이 넘어간다 그러면 걔네들은 이 나무에 상처로 남는다. 이렇게 톱을 넣었다고 하면 끌이 들어갈 만한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mm 선에다가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살짝 앞쪽으로 가서 얘를 때려준다. 때려주시고 하면 이렇게 살포시 떨어져 나가죠. 네.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직각글을 활용해서 얘를 따주시는 거죠. 선에다가 이 직각글을 잘 안착을 시키시고 수직과 여러가지 부분들 같이 보고 깊이도 감안해 가지고 때려주시는 거죠. 때렸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뭐 이거 떼어낼 수 있죠. 한번 잘려져 있으니까 결들을. 네. 깊이가 좀 얕으면 다시 한번 안착시키고 때려주시고 이 1mm 남은 살포시 남았죠. 선 앞에서 지금 때렸으니까 네. 자 선에 맞춘 선에다가 맞춰가지고 얘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여기도 제거를 해내고 이렇게 할 때 이 나무 결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가공하는 게 용이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공하는 게 용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결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 이렇게 띄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공을 해냈어요. 자, 가공을 하고 보니 전 여기가 살짝 떨어져 나갔네요. 이 부분은 결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뜯겨져 나간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미리 이런 결 방향을 예상을 하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덜 떨어나가게 하자면 조금 적게 띄어내야 돼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띄어내자고 하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끓을 항시 뭔가를 쓰자면 좀 작게 띄어내는 것도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띄려고 하면 그 나무의 결에 따라 가지고 같이 뜯겨져 나오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하고 나서 옆에 이 선들 혹시나 아까처럼 남은 부분이 있다 하면, 선에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살짝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선이 없는 상황에서 정리하라는 얘기는 이것도 아니죠. 선이 남아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이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나무 토막 대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각으로 잘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여기다 대봐 가지고 잘 밀착이 돼야 일단 잘 파졌다는 걸 테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신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제비촉을 띄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파야 되죠. 이 부분이 이렇게 파이고 이렇게 파여가지고 안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얘네들을 어떻게 팔 것이냐, 아까 그 얘기 다시 한번 올려보죠. 끌질을 할 때 밑에 빈 공간이 있으면 끌질을 하면서 걔가 울려가지고 얘가 잘 파지지 않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살들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팔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통을 시킬 때 이쪽에서 너무 깊게 파지 않고, 혹은 또 이쪽에서 너무 한쪽에서 깊게 파 들어가지 않고 적당히 만나면서 파시는 게 좀 더 깨끗하게 파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파면, 제가 판다고 하면 이쪽에서 파기 시작할 텐데, 파서 보통 이 구멍이 전까지 살짝 건드려 놓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 구멍이 만나는 지점 살짝 전까지 건드려 놓거나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꿀구멍 좀 앞에서 파기 시작해서 좀 더 깊게 해서 끌밥 띄워주시고, 빼주시고, 빼주시고, 빼주고, 다시 전부터 좀 더 깊게 넣고 파주고, 파주고. 아까 파고자 하는 깊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거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게, 너무 깊어지지 않게 적당히 조절해 가지고 파주시고, 나무를 다시 돌릴 텐데, 이거는 적당히 이제 경사면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 꿀구멍을 파주고자, 저거 내려놓고 써야 되는데 올려놓고 떨어졌네. 이렇게 파주시고, 구멍이 끌밥 빼자면 좀 작은 끌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뭐 3mm짜리 끌이겠죠. 지금 저희가 6mm짜리로 파고 있으니까 3mm짜리 끌로 이 구멍에 있는 끌밥들을 한번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끌구멍을 팠다고 하면 이제 옆에로 돌려야겠죠. 옆면으로 돌려가지고 이쪽에서 파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고 얘 한번 제거해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이는 이 기프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어요. 이쪽에서 좀 더 팠거든요. 자, 이쪽에서 파는 건 크게 문제 안 되겠죠. 저쪽에서 일단 거좀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쪽에서 경사면 만들어진 거 정리를 살짝 하고 반대로 다시 돌릴게요. 이 결을 끊는 거는 뭐 잘게 끊는 것도 좋다. 잘게 끊으면 끊을수록 나중에 뼈밥 뺄 때 좀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살들, 뼈밥들 한번 빼고, 자, 이쪽이 이쪽보다 좀 더 깊이 파졌어요. 그래서 이쪽 다시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이제 거좀 파졌기 때문에 무작정 안쪽에다가 박아 넣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서로 저기서 직각으로 끌구멍이 만나야 되니까 너무 깊게 파면 안쪽이 비어 있어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깊이 조절해가면서 감안해가면서 끌지를 해줘야죠. 해주고 일차적으로 지금 이쪽하고 간통은 돼 있어요. 되게 지저분하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했으면 결을 먼저 끊는 게 얘도 우선이죠. 결을 끊는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결들을 끊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에다가 선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하면서 제가 이쪽 선하고 이쪽 선도 최대한 좀 잘라놔야 이 옆으로 결방향을 할 때 잘 떨어져 나가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밀려고 하면 절대 잘 밀리지 않으니까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얘네들을 결을 끊어주시고 반대편도 결들 끊었으면 이제 뺄 것들 한번 빼볼게요. 끊는 방향으로는 제가 선까지 다 접근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거 뺄 때도 이제 옆에 부분, 끌에 의해서 옆부분 상하지 않게끔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결을 끊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손댈 수 있죠. 이쪽 부분 이제 이렇게 넣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결들이 끊겨 있으니 잘 깎여 나가겠죠. 자, 이거 쓸 때도 제가 좀 더 넓은 끌을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하고 비슷해요. 좁은 끌로 하면 이 평평하게 깎아내거나 일직선을 맞춰서 깎는 게 더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 넓은 끌 가지고 한 번에 그 선에다가 안착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게 훨씬 더 용이해요. 이렇게 했으면 끌밥들 한번 빼주시고 한번 보죠. 혹시 어디가 남았는지. 자, 보면 뭐 아직 저 모서리 부분들이 좀 남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쪽이 만나는 저 안쪽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다듬어 주죠.
이쪽 부분을 했다고 하면 이쪽 부분도 해줘야겠죠. 이 안쪽이라고 하는 이쪽도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가 이제 비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을 팍 쓰거나 한꺼번에 많은 양을 띄자면 안쪽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혹시나 뭐 모서리 부분들 조금씩 남아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다 파내게 됐어요. 이 부분 여기 결 끊는 거 뭐 안쪽 부분들 깨끗하게 다 마무리를 해서 진행을 하셨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꽂아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팔 때 얘를 꽂아보면 내가 지금 잘 파졌는지 안 파졌는지도 분명히 다 볼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이냐, 어디가 뭔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뭔가 살이 남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확인해가지고 왜 걔가 안 들어가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방법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지금 망치로 때리니까 다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께 제가 말씀드리면 살짝 빡빡해요. 이거보다는 살짝 좀 편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미세한 부분들은 톱질이 살짝 남은 것도 분명히 이렇게 조금 빡빡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 안쪽에 있는 살들이 살짝 남으면 이렇게 뭔가 살짝 빡빡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살짝 빡빡하다 싶으면 살짝 다듬는 거나 해가지고 좀 더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살짝 손을 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이 선 겉에를 건들라는 건 아니에요. 안쪽이 뭔가 살짝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아까보다 좀 더 살짝 스무스하게 더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본다. 이 제비촉이 길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이 뜨겠죠. 이 제비촉이 좀이라도 길거나 남아 있으면. 근데 반대로 여기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뜨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건 톱을 더 안쪽으로 뭔가 먹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끌질하면서 먹어 들어갔거나. 그러면 여기가 다 붙어 있는데도 여기가 틈이 뜬다. 그건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죠. 여기를 더 깎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보시면서 왜 빡빡한지 어쩐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얘를 반듯하게 수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얘가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경우들은 이쪽 안쪽에 있는 살들이 이렇게 경사가 지면 얘가 당연히 이렇게 틀어져 들어가겠죠. 반듯하게 안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가 깎아야 내가 반듯하게 만들어지는지도 분명히 감안을 하시면서 그거는 이제 다듬어 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비촉 맞춤 가공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